한 작은 마을에 장난감 제작자 제퍼토가 살았습니다. 그는 수제나무 장난감을 파는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늙은 스승이 후회한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숲속을 걷는 동안 제퍼토는 새 장난감에 대한 훌륭한 통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는 통나무를 가지고 작업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즉시 노인은 지체 없이 장난감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통나무에서 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퍼토는 그가 상상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장난감을 조각했고 잠시 후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제퍼토는 단순히 너무 늙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일했습니다. 먼저 그는 인형의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팔과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제퍼토는 인형을 완성하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페토는 얼어붙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에는 나무 인형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갑자기 인형이 의자에서 뛰어올랐다. 제페토는 말이 없었다. 인형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그녀에게 이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피노키오라고 지었습니다. 제이페토와 피노키오는 함께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낼 때입니다. 제퍼토는 가난하게 살았고 피노키오를 위한 학용품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팔기로 결심하고 그 돈을 소년에게 주었다. 피노키오는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학교에 갔다. 갑자기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년은 앞으로 꽉 조이고 그 앞에서 거대한 세계 텐트를 보았다. 서커스였다. 광대가 입구 앞에 서서 방문객들을 짖었다. 피노키오는 안에 있는 것에 매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대는 소년이 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피노키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광대에게 주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소년은 무대에서 인형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공연을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동시에 서커스의 주인은 피노키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인형을 보고 매우 기뻐했고 피노키오를 그의 공연에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쇼가 끝나자마자 서커스 주인이 소년을 붙잡아 새장에 넣었습니다. 피노키오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갑자기 요정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피노키오가 그의 행위를 크게 후회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정은 주문을 걸었고 피노키오는 돈을 손에 들고 거리에 있었다. 그는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피노키오는 눈먼 고양이와 교활한 여우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양이와 여우는 그것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돈이 학용품에 충분하지 않으며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은 마법의 분야에 돈을 심어야 합니다. 돈나무는 땅에서 자라야 넉넉한 금전적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순진한 피노키오는 사기꾼을 믿고 돈을 주었다. 소년이 돈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 요정이 다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피노키오는 요정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미 학용품을 샀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자마자 코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많이 할수록 코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매우 무서워서 요정에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동시에 소년의 코는 정상 크기로 줄어들었다. 요정은 피노키오가 속일 때마다 코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년은 돈을 손에 들고 학교에 가는 길에 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서커스의 주인이 피노키오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는 그 소년이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나서 그를 우리에 다시 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피노키오는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노키오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년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미 해안으로 헤엄치고 있을 때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동시에 땅에서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늙은 제이페토는 물에서 찾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어부 친구에게 작은 배를 빌려 헤엄쳐 보았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는 파도에 대처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노인은 수영을 할 수 없어 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노키오를 삼킨 거대한 물고기가 제페토를 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즉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보고 피노키오는 매우 기뻤다. 그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매우 미안했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말한 대로 항상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노키오가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알고 요정은 그들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소년과 노인을 해방시켜 해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피노키오는 매우 똑똑하고 순종적인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마치고 워크숍에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옛날 옛적에 먼 땅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할 시간입니다. 왕은 아들이 진짜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왕은 그녀의 아들이 왕과 왕비의 딸이 아니라 부드럽고 총명하며 우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왕자는 신부를 찾으러 갔다. 며칠간의 여행 끝에 그는 가장 가까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왕은 예에 바르고 잘생긴 왕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공주님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후 왕자는 그녀가 매우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와 이야기조차 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계속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왕국에서 왕과 왕비는 어린 왕자에게 매료되어 즉시 딸을 만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공주가 식사하고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청년이 인사를 했지만 소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저녁 식사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왕자는 공주가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는 이 왕국도 떠났습니다. 왕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그는 적합한 신부를 찾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이것에 대해 매우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이 잘못된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동이처럼 비가 내렸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다. 왕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며 공주를 계속 꿈꾸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왕자가 문을 열었을 때 어린 소녀가 문집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통 비에 젖어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불쌍한 소녀는 이 모든 악천후 속에서 혼자였지만 비에도 그녀는 매우 달콤해 보였다.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고 집안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자는 불쌍한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거실로 이끌고 벽난로 앞에 앉혔습니다. 소녀는 그녀가 먼 왕국의 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당했고 그녀의 부모는 2명의 군인과 함께 그녀를 성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폭풍 동안 그들은 길을 잃었고 공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여왕은 이것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런 날씨에 소녀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왕자가 거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이미 여왕이 준 건조하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눈부셔 보였습니다. 왕자는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부탁에 그녀가 진짜 공주가 아니라면 그는 소녀와 결혼할 수 없었다. 여왕은 왕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손님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왕은 어린 소녀를 위해 준비된 객실로 가서 작은 마른 완두콩을 매트리스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매트리스 6개를 더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곧 소녀는 그녀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공주의 각성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여왕은 그날 밤 어떻게 잤는지 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날 밤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비가 오면 밖에서 훨씬 더 잠을 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우 심하게 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치 돌 위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등이 아파요. 이것이 여왕이 기다려온 대답이었다. 그녀는 공주만이 7개의 매트리스 아래 숨겨진 완두콩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소녀가 진짜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된 왕자는 왕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아들과 공주의 결혼을 행복하게 축복했습니다. 왕자는 소녀에게 왕국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궁전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